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일입니다. 시장이 지난주 지난 화요일 날이 MSCI 지수 리밸런싱 확정 일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외국인들의 8천억대 매도. MSCI 지수 조정에 대한 일시적인 매물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저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특정 시점까지 딱 기준 일정이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거 패시브성 자금의 기계적 매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5월 조정, 11월 조정 이렇게 하고 내년 5월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MSCI 지수가 그 상해 종합이 MSCI에 편입이 되면서 그 MSCI 추정성 자금들이 상해 지수 편입 비중에 맞춰가지고 비중을 늘리면서 MSCI 우리나라가 이머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애초에 상해 시장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중이 컸죠. 상해 시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 비례하게끔.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고 상해 시장은 신규 편입이 되면서 우리 시장은 사실상 중국의 MSCI 지수 편입에 피해를 수급적으로는 몇 년간 지금 수년간 입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5월까지 만료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까지 이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일단 특정됐었던 11월 기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수급적인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따 수급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좌우간 오늘 시장은 지난주에 그 수급 이벤트 이후에 추가 하락이 진행이 돼서 수, 목, 금, 월, 화 다 빠졌습니다. 아니야 떨어지진 않았죠. 어제 월요일 날 지수 자체는 상승인데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일주일간 쭉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락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오늘은 지수가 장중에 206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206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주간 장중 기준으로는 거의 최대치 수준까지 지금 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60이 아니죠. 5, 20 이게 데드 크로스 그죠? 여기 5, 20 데드 크로스, 여기 60, 120 골든 크로스. 이거 넘어가느냐 되게 중요하다. 이 5, 20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이 20선 자리를 넘지를 못하면 이거 데드 크로스가 확정되는 거고 그러면은 위에 20선이 저항이 되는 거고요. 이건 되게 아주 간단한 기술적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고 지지선 어디예요? 지지선. 120, 60 골드잖아요. 이 골드 테스트 라인은 이 120선이에요. 여기가 지금 2060이거든요. 여기가 2060이에요. 네, 요 포인트가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한 2130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요. 단기 주가의 영역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 저점을 찍은 거고요. 월봉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종합 월봉인데, 색이 지금 선명치 않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종합 지수의 월봉인데요. 이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다른 방송에서는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 월봉이 여기 8월 달이에요. 그죠? 여기 8월 달입니다. 좀 확대할게요. 자, 월봉이 이렇게 보면 여기 8월 달이 이제 1890이죠. 여기 1890 아래 꼬리니까 이 파란색 아래 꼬리를 세분화시키면 여기서 양봉이 한 개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꽤 크니까 아래 꼬리가. 그럼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 월말에 말씀드릴 때, 이 월봉이 지금 이렇게까지 3달 연속 4달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20개월선 고개 숙이고 있기 때문에 2200선, 제가 2150부터 2180 정도의 저항 인식 이렇게 말씀드렸던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부딪혀가지고 윗꼬리가 지난달에는 길게 달렸죠. 이렇게 비석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11월 봉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안쪽이에요. 요 안쪽 여기도 지금 비슷해요. 월봉이 지금 요 회색선 지나가는 게 이게 120 월봉상 120선이거든요. 크게 봅시다. 이게 120선이에요. 회색선이. 그리고 위에서 초록색 60 지나고 위에서 빨간색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지금 20개월선이에요. 이 영역이
이 영역이 지금 좁은 박스하고 비슷합니다. 여기가 2050이고요. 여기가 215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50, 여기가 2150. 일봉은 똑같죠? 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죠? 일봉은 아까 말씀드릴 때 2060, 위에 2130인데, 뭐 아래 위로 살짝씩 이렇게 버퍼가 있을 뿐이지, 뭐 거의 비슷한 영역의 가돌입니다. 여기서 지금 연말장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이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를 15일 날 하겠다 이런 언급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호황제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아침에 시장 지수가 마이너스 뭐 30포인트 남짓 하락을 했죠. 그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해서 뭐 별로 겁낼 건 없어요. 그죠? 왜? 2060대면 뭐 더 떨어져도 한 2050, 아까 월봉상으로 보면 2050이잖아요. 월봉상으로 보면 2050이고, 일봉상으로 보면 2060이고, 근데 이 라인을 깰 만한 어떤 구조가 있느냐? 지수 얘기를 조금 길게 하게 되네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넘어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넘어왔고, 뭐 이거 이탈되더라도 결국 기본적으로 박스 하단, 최하단까지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2030, 40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박스 나오니까 여기 큰 상단, 하단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선을 미리 이렇게 좀 그어놨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평수치가 오늘 왜 이래? 2050 나오고 2060 나오고 다시 자 2050 나오고 2060 나오고 그죠? 이게 지지 라인이고 저항 라인 2130 나오고 2150 나와요. 그죠? 요 라인. 그러니까 이게 지지 라인이고 이게 저항 라인이니까 요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월초 분위기는 저점 확인 그림 내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2050 깨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상으로 보면은 사실상 한 2230 정도까지도 2020이나 2030까지도 뭐 여진이 있어요. 이 내려간다고 해서 뭐 큰일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는 이 제가 파란색 수평선 그어놓은 이 그림 있죠. 이거 생각하면은 이 검정색 추세 라인 한 개 넘어갔죠. 위에서 떨어지는 하락 채널 넘어갔어요. 하락 채널 넘어갔지만 1년짜리 박스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1년짜리는 이렇게 박스고 2년짜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2년짜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라인이고 1년짜리는 옆으로 가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좀 떨어져도 되고 좀 올라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근데 제가 뭐라고 이전부터 추세 계속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끌어모아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다르다. 자, 이 끌어모아 놨어요. 120 돌았죠. 60 돌았죠. 20, 60 끌어모았어요. 이러고 나서 여기 끝나고 올라가면 이거는 제대로예요. 이건 제대로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 움직임이 큰 거예요. 이게. 지금은 추세 전환 구간, 과도기, 연말 장세 계속 말씀드렸죠. 대주주 과세 물량, 주식 명의계에서 정지 이런 것 때문에 계절적으로 원래 주식시장이요. 뭐 산타랠리 저는 원래 별 기대 안 해요. 전 산타랠리 주식 지금 한 25년째 하면서 산타랠리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연말은 장이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연말은 대체로 보면은 특히나 11월 말 12월 초가 원래 별로 안 좋아요. 의외로 12월 말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무겁다, 좀 부담스럽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역 분쟁 뭐 협상 과정이 뭐 새삼스러울 거 없고 패가 다 나왔잖아요. 중국이 제조업 지수가 좋아버렸고 미국이 제조업 지수가 나빠버렸어요. 미국이 강하게만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중국도 뭐 돼지고기 가격이나 이런 대두 콩 가격 이런 게 중국의 이 식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그 콩은 돼지 사료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미국 쪽에서 수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협상이 전개가 되는 거고, 뭐 지난달에 뉴스 보셨잖아요.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를 중국이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먼저 이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 뭐 4월달이나 7월달처럼 이렇게 하방 크러쉬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뭐 2050
맥시멈 뭐 한 2040 이렇게 열고 보면은 오늘 2060 갔다 왔는데 뭐 더 이상 뭐 딱히 무서울 거 있어요, 시장 지수 기준으로. 네, 그런 정도로 보시는데 올라가는 속도나 뭐 타이밍은 다음 타이밍 기다리는 거예요. 찍고 V턴 이런 거 아니니까 뭐 지수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코스닥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코스닥은 이선율 못 넘었다 해가지고 뭐 딱히 다를 거 없습니다. 어차피 코스피 올라가면 코스닥도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시장 지수의 방향은 코스피, 코스닥이 이 변곡점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 폭이나 구조가 조금씩은 달라도. 그래서 이것도 뭐 별 크게 의미는 없다 정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60선 이탈했지만 양봉 이탈이고, 미국 증시 하락은 오늘 아침에 반영 다 됐잖아요, 그죠? 예, 미국 증시 오늘 아침에 반영 시작하자마자 2060 찍었으니까 미국 하락한 거 다 받고 뭐 악재 큰 거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양봉인데 그렇다고 저점이 확실하게 나왔느냐 아직 애매하다는 겁니다. 뭐 11월 거래일수가 지금 이틀밖에 안 됐고 월봉도 아직까지는 밑으로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지수는 뭐 좀 밀려도 괜찮아 정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시장이 탑다운 시장 아니잖아요. 지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 시장 아니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여기서 2050 다시 터치하거나 깬다고 해서 저평가 대형주들이 더 무너지진 않아요. 8월 달에 나온 밸류 하단은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시장 지수 여기서 2050 건드린다고 해서 뭐 대형 산업재, 뭐 경기 민감주들 저점 더 또 깨고 내려가 또 지하실 2층, 3층 내려가고 이런 구조 아니니까 어차피 지수도 대형주 영향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번엔 떨어지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끌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사실 체감상으로 그 데미지 별로 없을 거예요. 시장 지수 너무 지금 스트레스 크게 받으시면은 실수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늘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코스피 대형주 그리고 뭐랄까 시장 지수 움직임은 수급 제일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자, 우리 지난주에 방송한 자리 여기는 8,500억 이거 동시효과 물량 5천억 퍼부었던 이 MSCI 지수 리밸런싱 물량인데 이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다른 이유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11월 26일 마감 기준인데 이게 그런데 내년도 2020년 5월이란 말이에요. 5월 며칠인지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것도 2020년 5월 달까지 MSCI 중국 리밸런싱이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5월 달까지 계속 나오면 진짜 답 없죠. 이게 멈춰야 돼요. 이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나오는 매도, 아침부터 계속 나오는 매도. 장중을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한 30분 정도 플러스 잠깐 한 100억 정도 들어오길래 외국인 매도 끝났나 했는데 줄줄줄줄줄. 자, 이거 보시면은요. 지금 이 빨간색이 지금 외국인 오늘 매도거든요. 자, 이 빨간색이 오늘 외국인들 매도 추이예요. 시작 팔아 계속 팔아. 이거는 패시브. 예. 이거는 그냥 시장 매도예요, 시장 매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MSCI 여전히 MSCI 이건 추종 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다른 걸로는 이 얘기가 안 돼요. 예, 다른 걸로는 현재 이유가 없고, 환율을 보더라도 뭐 다 자금이 약간 나가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도 강화 시점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 달러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달러 매수세가 있다는 거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팔면 달러 사가지고 나가야 돼요. 달러 사가지고 위안화 사가지고 상해 시장 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셀코리아라고 보기보다는 MSCI 이 기준 구조로 여전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끝나야지 지수 흐름이나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중국 PMI 지수 좋게 나온 거 전혀 반응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외국인 수급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외국인 수급이 바뀌지 않으면은 좀 무겁다. 그러니까 지수 기반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식시장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 지수가 같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외부 주식시장 내에 있는 자금이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매가 아니라 주식시장 밖에 있는 자금들, MMDA 이런 데서 막 들어오고, MMF에서 돈 들어오고,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예탁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움직임이 최소한 나오려면 시장이 좀 이렇게 붐업이 돼줘야 되는데, 이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당분간은 그런 움직임을 즉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형주 매매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뚝심이 필요한 거고.
좋아지는 구간, 이미 좋아진 구간이나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뭐가 쉬워요, 되게. 근데 지금은 뭐 경기도 바닥 치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도 아주 최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놔두면 올라갈 주식들은 지금 대형주 쪽에서도 아주 많아요. 중장기 반등. 뭐 주도주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굴뚝주 산업재 대형주가 주도주 된다는 게 아니라 놔두면은 뭐 위에서 반토막 난 주식들이 저점 대비해서 한 50% 올라간 주식들은 지금 대형주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액션이 아직 시작 안 되고 있다. 최소한 그런 정도의 중기 반등이 시작되려면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 어쩔 수 없어요. 뭐랄까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뭐 가치 위주의 제가 말하는 가치는 양적, 계량적 가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소위 쉽게 얘기하는 건 펀더멘탈 보다는 스토리, 모멘텀, 뭐 성장 이런 쪽으로 특화된 종목 장세. 뭐 아주 이론적으로 쉽게 얘기했을 때는 아직 탑다운 매매는 안 된다. 바텀업 매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움직임들이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라도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지 않고 이번 장세는 기관들이 왔죠. 역시 삼성전자는 기관들 가지고는 안 돼요. 사이즈가 그죠? 그냥 기관들 얻어 맞아 버렸죠, 지금. 자, 삼성전자가 지금 60일선 개파락이 나왔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0일선 이 초록색 라인을 여기 21선도 개파락 나오고 61선도 개파락 나오고 과연 그렇게 삼성전자가 지금 강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물론 이 당시에는 매수 시그널이 맞아요. 저 방송에서도 막 그랬죠. 이건 삼성전자를 실제로 공략을 해야 되는 신호들이다. 근데 이 시점에서 520 데드크로스 장대 음봉에 20선 개파락,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야 되고, 반도체가 그렇게 생각만큼 안 좋은 것 같다. 애플이나 마이크론 주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죠. 이 520 데드크로스의 60 개파락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건 120도 여차하면 볼 수도 있어요. 이거 120 라인이 지금 47,000원, 8,000원인데 그러면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4%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이상한 뭐 말장난 같은데,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뭐 여기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미 상승이 여기서 꺾였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월봉 보시다시피 결국은 저 2017년도 이 상승 고점을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여기 또 힘을 좀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만 중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없어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지수가 같이 끌려 좀 내려가도 이상할 거 없다는 거죠. 하이닉스도 지금, 자, 하이닉스 120선까지 와버렸어요. 예, 하이닉스 120선까지 와버렸는데, 하이닉스 120선까지 와봤자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거 좀 주식이 넘어가면 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넘어가서 비실비실, 또 넘어갔는데 비실비실. 결국은 어때요? 박스권. 그죠? 선을 이렇게, 이 선 하나가 있고 없고가 되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평선만 보는 거랑 이평선 보면 뭐가 되게 무너진 것 같죠, 추세가. 맞아요. 단기 채널은 이렇게 올라가던 채널 무너진 건데, 근데 2, 3만 보면은 답이 안 나오고, 하이닉스는 저는 이것도 이거 박스 같은데, 예, 결국은 박스 됐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으면은 이게 위로 올라오고 이평선 보면 뭔가 막 무너진 것 같지만, 옆으로 보면은 아마 3달째 그냥 계속 박스권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먼저 찍어 나서 뭐 하이닉스 최대치로 내려와 봐야 이것도 뭐 7만 한 6, 7천 원 정도니까 뭐 얼추 온 것 같으니까 지수는 저쪽에서 컨트롤 될 것 같고, 오늘 다른 뭐 한 이 정도 움직임 보시고요. 오늘 한창이나 뭐 경농이나 이런 대북주들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현대건설 같은 산업재 굴뚝 주식들 중에서 현대건설 같은 거, 뭐 기계업종도 좀 움직이고 했는데, 이건 이제 장중에 이제 그 이슈가 있었죠. 북한에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내용은 올라올 게 맞나 싶어요. 북한이 연초에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올해 내에 뭐 금강산 개발하고 개성공단 사업하고 남한이랑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네들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니까.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그 권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한 개도 지금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 연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반공갈 협박이에요. 연말 얼마 안 남았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달라질 거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선물이라는 표현 자체는 약간 좀 뭐랄까 반어법적인 관점이지 오히려 이걸 왜 호재로 받아들이고 올라가나 전 좀 의아하기도 해요. 만약 미국 쪽에서 연말까지 뭔가 내놓지 않는다라면 연초에 북한에서 핵실험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럼 파국이니까 뭔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거 발사해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따라가실 건 아닌 것 같고 연내에 뭔가 나와가지고 반짝하는 거야 뭐 복불복이니까 대북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년까지 스토리는 살아있는데 아마 연초에 약간 좀 시끄럽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중국과 협상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에 큰 카드를 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정치적인 상황이니까 뭐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오늘 틈새에서 좀 움직였다. 장중에 그런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바이오주들이 오늘 마감까지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HLB 같은 것들 막 저가권 나왔죠. 10%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딱 반토막 났네요. 이제 여기서 이거 임상 결과 내놨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금 시장에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바이오의 움직임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 주가 움직임 이것도 참 말이 안 되게 올라갔지만 이거 한 달 만에 이게 50% 조정 나오는 게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이 이렇게 한 달 만에 50% 조정 나오는 것도 흔치 않아요. 원래 이만큼 세게 올라가면요 여기서 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지. 근데 선 것도 아니고 뾰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반토막 내버리네요. 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였다 정도. 이건 테크니컬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나마 좀 잘 버티던 셀리버리 같은 것도 오늘 같이 빠졌어요. 이런 애들이 내일 잡아주면은 그나마 살아갈 텐데 한번 관심 좀 매매하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휴대폰 쪽이 제일 강해요. 휴대폰 쪽이 제일 강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서 반도체 있고 5G 있고 휴대폰 있고 OLED 있고 많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제일 강해요. 이게 스토리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즉시 될 만한 스토리는 제일 강하잖아요. 폴더블도 그렇고 갤럭시 11도 그렇고 이런 것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애플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코리아 서킷 같은 것도 오늘 급등세가 나오잖아요. 이쪽이 다 휴대폰 관련 섹터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갤럭시 신작 폰에 이제 PCB 삼성전기에서 주력 보드를 다 이쪽에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온 거고 지금 폴더블도 결국은 다 휴대폰 쪽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휴대폰 폼팩터 쪽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해 넘어가는 관점에서 제일 강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12월은 결국은 1월장 대비하는 관점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쪽의 움직임들이 지금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대장주죠. KMW가 오늘같이 장 안 좋은데 의미 있는 반등을 좀 준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아마 이미 5G는 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느린 반등 스타일이에요. 느린 반등 스타일. 개인들은 급반등을 기대하지만 완만한 반등 유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5G는 상투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반등 유형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일단 매매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12월 저점을 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오늘 확인됐는지 다음 주에 확인될지 그런 정도의 마인드. 오늘 2066 찍었는데 2050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리고 저점이라는 거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찍고 돌아가면 저기가 바닥이었네 하는 거거든요. 원래.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크게 받지 마시고요. 구조적으로 무너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연초, 결국 연말 장세는 내년 연초를 보고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구사하고 기다릴 거라면 연말 갑자기 뭔가 바뀔 필요는 없는 거고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연초에는 아무래도 정책 기대감이나 혹은 대기업들의 투자 기대감 이런 게 커요. 그래서 테마가 많이 나와요, 연초에. 이게 어느 쪽이 강할까 이런 조율하면서 오히려 연말에 과세 물량이나 명의개선 물량 나올 때 그런 것들 받는 거예요. 혹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고. 같이 떨어졌는데 1월 달에 저게 더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미세 조정. 이게 지금 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모멘텀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휴대폰 5G는 반등이에요. 반등.
근데 스토리는 탄탄한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해 너무 많이 당겨 썼으니까 휴대폰, 5G, 그다음 OLED 반도체 이렇게 순서로 일단은 뭐 연말 연초에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평가 대형주들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대형주들 다 싼 것들 천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장기 반등, 한 3년 빠진 데에 대한 한 6개월, 1년짜리 반등 나올 수 있다. 그 관점은 포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장주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하던 거, 저 성장주는 뭔가 재빨라야 됩니다. 그런 거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엉덩이로 하는 주식들이잖아요. 가치주는. 그런 거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간 혹은 매일 시장은 크게 바뀌지만 우리 전략이 그렇게 자주 바뀔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그 1월 달 준비하는 12월 전략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좀 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대한 보충을 해드릴 테니까 토마토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